자, 지금부터 피하지 방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완전체가 됐어요. 그분이 오셨군요. 네, 우리 또 김스타. 네. 아유, 김남국 변호사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예. 많았어요. 지금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 예, 중이에요. 아직 예. 고생이 끝나지 않고 계속 중입니다. 아직 고난의 행군 중이군요. 네, 고난의 예. 행군 중. 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멘탈이 나갔다가 정상이 되었다가 또 멘탈이 나가가지고 또 막 누군가한테 화를 냈다가 네.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좀 성인의 경지에 좀 네. 이르렀습니다. 네, 예. 마음이 좀 고요합니다. 아이고 예. 참. 저희 검찰 개혁을 얘기했다가 참 여러 가지로 고초를 겪고 계세요.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여러분 더욱더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 어떻게 뭐 좀 변화가 된 게 있습니까? 어디 확정이 된 건 아직 없는 거죠? 그러면? 변화가 된 거는 네네. 기자님들이 반응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일단 인지도가 올라갔어요. 인지도보다는 그 전에는 막 뭘 캐내려고 막 그랬는데 네. 이게 계속 길어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그렇지. 저한테 이제 알아다가 정보를 지금 상황이 이런 것 같다. 불쌍히 조금만 더 여긴다. 기다려. 그렇지. 좀만 더 참으면 돼. 동정 여론이 생겼다. 네. 보수 심지어는 보수 언론의 기자님들도 그렇게 네네. 걱정을 해주셔서 이게 그렇죠. 참 여기저기 감사합니다. 네. 공격을 그러니까 많이 하겠어요. 예. 사실은 그 전에 프레임이 뭐예요? 금태섭 날리려고 김남국이를 보냈다. 이건데 코난은 김남국 혼자 다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언론인들도 깨닫게 되는 거고요. 네. 예, 하여튼 우리 김남국 변호사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러네요. 곧 일이 열려야 됩니다. 네네. 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어떤 생각이 됩니다. 제국길인지는 예. 모르겠지만 네. 여하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소재인 변호사님도 나왔습니다. 우리 소 변호사님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아버지께서 또 공천에 통과를 하셨어요. 네, 다행히 예. 경선에서 통과를 하셔서 네, 이제 공천이 되셨죠. 네, 공천이 예, 예. 되셨습니다. 경기도 광주갑 예, 맞습니다. 소병훈 후보님, 소재인 변호사님의 아버지 소병훈 후보께서 이제 광주갑에 출마를 하게 그렇습니다. 되셨어요. 네. 어떻게 좀 긴장이 좀 되셨나요? 어땠어요? 네, 일단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네, 끝까지 저도 직계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댓글로 굉장히 조심하네요, 멘트를. 예. 댓글로 축하해 주신 분들 계신데 정말 네.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네네. 지금 댓글로 지금 소재인 변호사님 아버님이 소병철 소병철 검사장님 아니시고요. 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소병철 네. 왜냐면 소 씨가 후보님은- 흔하진 않아서 네,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 종친 법조인이십니다. 그래요. 네. 예. 만나신 적도 있어요? 네, 한번 그 종친 법조인 모임할 때 한 번 뵀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또 바로 광고 들어갈까요? 광고를 해야죠. 그러시죠. 예. 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께 순실 게장을 이제 여러분들께 순살 게장이군요. 최순실 계장인가요? 예. 순실 계장. 순실 게장이 뭔가요? 최순실 네. 얌 테이블, 세상에 얌 테이블이군요. 얌 테이블에 순살 게장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이게 순살 기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간장. 네. 요거는 이제 이 순살 양념게장. 예. 이게 살만 모아놓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맛있지만 먹기 불편한 꽃게장. 얼마나 손을 써야 되고 예. 또 이게 아이고. 손에 묻고, 그렇죠. 예. 손에 냄새 배고.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여러분 그 걱정 다 더셨어요. 자, 먹기 불편한 꽃게장을 먹기 좋게 드세요. 순살만 담았어요. 맛있고 간편한 순살 꽃게장. 목포에 가야만 맛볼 수 있었던 순살 게장. 이제 집에서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밥도둑입니다. 무서운 밥. 이제 구속될 무섭죠. 뻔했어요. 예. 네. 자, 순살 게장 한 통이면 밥 두 그릇 뚝딱은 기본입니다.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모두 다 맛있어요. 간장게장은 짜지 않고 감칠맛이 끝내줍니다. 양념게장은 매콤달콤한 풍미가 강력합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절대 후회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물론 둘 다 맛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진짜 네.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 정말 와, 맛있어요. 자, 이 구성은 요게 이제 200g인데 100g, 200g이 있어요. 100g이면은 두 사람이 한 끼 맛있게 비벼 먹을 수 있는 구성이고요. 보통은 가성비 때문에 200g 추천합니다만은 4인 가족 이상이 아니라면 순살 게장만큼은 조심스럽게 100g 단위를 추천합니다. 먹고 남았을 경우 보관 과정에서 쉽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냉동 보관으로 12개월까지 가능하지만
개봉 후에는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맛있네요 진짜. 또 하나 너무 사시면 맛있네요. 되겠습니다. 자, 순살 간장게장 100g 9,900원, 200g은 18,900원. 양념게장, 순살 양념게장 100g은 11,900원, 내용물이 200g은 21,900원입니다. 네,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얌테이블의 순살 게장. 한번 맛보면 숟가락을 놓기 힘든 얌테이블의 순살 게장. 요즘처럼 우울할 때 혹은 뭐 밖에 나가기 힘들 때 이 순살 그렇죠. 게장으로 한번 식사하시면요, 아 기분 전환 최고입니다.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죠. 자,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의 얌테이블의 순살 게장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거 입맛 없으실 때 드시면은 최고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 입맛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 입맛이 엄청 없어요. 먹고 있죠. 네. 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 200g에 18,900원. 잠깐만 200g이면 거의 뭐 삼겹살 1인분이잖아요. 그렇지. 게장 사실 둘이 가서 먹으면 한 10만 원 나와요. 네, 원래 진짜 저 가서 맛있는 데서 먹는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와 진짜 여기 왜 왔는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 맛있네요. 와. 게장 먹는 것 와. 같아요. 야, 와. 게장 맛집이네. 맞아. 너무 맛있네요. 이거야. 이거 이제 진짜 밥도둑. 뭐 껍데기 이런 거 다 발라내고 오로지 살만. 그렇죠. 그거 어쩔 수 없죠. 예. 아 수작업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수작업을 와. 하면 보통이 아니겠다. 간장게장에 맛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와. 아니 너무 먹기 편리하게 해놨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 게장 먹으려면 사실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거 그 데이트하는 연인들은 사실 게장 먹으러 못 가요. 그거 서로 그렇게 막 까고 먹고 막 이러면 쪽쪽 빨고 이러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시켜 드시면 딱일 것 같네요. 그 양념게장은 또 굉장히 매콤하네요. 네. 간장게장은 짜지 않고 괜찮은데요? 저는 게장은 먹기가 불편해서 잘 안 먹는데 그치. 이렇게만 나온다면야 그쵸. 그냥 하루에 한 그릇씩 다 먹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저녁은 꼭 먹거든요. 먹고 9시에 또 먹는데 네. 오늘은 진짜 뭐 내일 아침까지 안 먹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낮에 많이 먹었어요. 근데 야, 근데 형님 살 안 찌세요? 어? 살이 안 찌세요? 그래서 살이 안 쪄 내가. 와, 신기하다. 대단한 형. 그 많은 체형이신가 봐요. 어머니 밖에 안 남았대. 부러운 체질인데요? 먹어도 보면 살이 안 찌요. 야, 저 정도 먹는데 저 정도 찐 거면 사실 맞아요. 되게 안 찌는 거예요. 네. 야 이거 보십시오. 다 먹었습니다. 저는. 야, 와. 근데 나 이거 200g이잖아요. 이거 한 3숟가락이면 밥 한 공기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그죠? 이거 한 일주일 먹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러니까 이거 한 4끼는 먹을 것 같은데요, 4-5끼? 밥 이제 한 다 공기 먹습니다, 양이 이제. 이거밖에 안 되나? 야, 진짜 밥도둑이네. 맛있다. 뭐가 양념이 나요? 간장이 나요? 저는 간장이 맛있는 것 간장이요? 같아요. 네. 저랑 반대네. 저는 양념이 아, 맛있어요. 양념. 네. 전 양념이 맛있어요. 저도 양념이 맛있는 아. 것 같아요. 아, 좀 자극적인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념게장 한번 드셔보시고 간장게장은 진짜 어느 세대나 어린이들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간장도 조금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버터에다가 밥을 비벼 먹는 그 간장 뿌리는 그런 정도 개념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란밥 같은 느낌. 아 좋아요. 어유. 오늘 정말 좋은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작품 하나 어르신들 나왔어요. 입맛 없을 때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예. 와. 자 여러분 얌테이블의 순살게장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첫 주제 뭘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 우리 김남국 변호사 근황부터 그럴까요? 예, 예. 김남국 저요? 변호사 아까 그냥부터? 영부터 이야기. 아니 근데 예. 진짜로 좀 예. 속이 많이 상했겠어요 보니까. 어, 아니 좀 우울했죠 사실 좀.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또 가족이잖아요. 속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니 그러면은 어. 황교안 대표님하고는 이혼하고 오셨어요? 지금요? 네. 결혼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거기랑 인연을 끊고 와야지 우리가 가족이 되지. 성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예.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이제 되게 막 마음이 타들어갔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강서갑에 출사표를 던지고 던졌는데 이제 당의 이제 선택에 의해서 이제 다른 전략 지역으로 이제 배치한다라고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강서갑으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강서갑 주민들과 그리고 국민들과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렇죠. 제 의사에 어떻게 보면 제 의사에 반해서 어떻게 보면 뜻하지 않게 당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이제 그 다음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이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강서갑 주민들에게는 용서와 이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발표를 안 해주니까 입장을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 뭐가 나온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에서 어디로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구체적 안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저 혼자 이제 계속 소갈이 하는 새까맣게 거지.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아이고. 상황이었는데 또 이제 또 당의 입장을 또 생각해 보면 저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또 다른 어떤 뭐 맞물려 가지고 전략적이 다 맞물려 가지고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당의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을 또 제가 정당인으로서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냥 다 타버려서 이제는 아이고, 예. 다 타버려서 이제 마음은 이제 네. 오히려 조금 편해진 상황이고요. 네네. 이제 강서갑 주민들에게는 이제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네. 지난 주말 그리고 뭐 월요일, 화요일 계속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죄송하다 그런 그렇군요. 일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뭐 네. 해탈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해탈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예, 지금 네. 해탈해서 네. 제가 이제 곧 다음 주면 머리 깎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아이고. 네. 아니, 예. 그 살이 나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래서 이제 다음 뭐 이렇게 당에서 안 정해주면 지리산으로 아니면 네. 출마를. 멀리 가요. 저쪽 산 위로 히말라야 쪽. 아 그러면 계속 좀 기다리라는 입장인 거고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좀 계속 좀 이렇게 좀 행보를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용히 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이제 오히려 이제 친하신 분들이 더 오히려 저를 챙겨주신 분들에게 막 제가 그렇죠. 지난주에 멘탈이 나가갖고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막 아,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나이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네. 강서갑은 어떻게, 경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강서갑은 이제 지난 주말에요. 1대1 구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강선우 후보님과 금태섭 의원님 두 분으로 이렇게 두 사람으로 이렇게 1대1 구도가 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선을 지금 치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정치 신인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가점이 최고 가점 25%를 받아가지고 그 가점 25%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금태섭 의원님이 하위 20%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0%가 감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몰라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경우다라고 하면 한 45%그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 1대1 구도가 됐는데 금태섭 의원에게는 뭐 반가운 구도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 한명희 후보가 있었어요. 한명희 후보님이 호남 출신이신데 네. 강서갑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이 한 1,750명인데 그 중에 호남 출신 권리당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호남 출신의 권리당원은 그냥 거기서 막 20, 30년간 사신 분들 계속 그냥 권리당원 해놓고 아예 뭐 들락날락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한명희 후보님이 있었으면 그 표가 분산돼가지고 금태섭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했을 텐데 1대1 구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호남의 어떤 권리당원의 표가 네. 어디로 갈지는 제가 뭐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호남 출신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민주당원이다라고 한다면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할 거다. 저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네, 그렇죠. 뭐 당원들의 네. 현명한 선택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예. 강선우 후보를 지지하세요? 아니 저는 그냥 현명한 판단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강선우 후보님과 제가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낸 누나예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이거 지금 지원을 하고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저도 경황이 없었지만 더 경황이 없는 누나를 좀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초기에 이제 조금 이제 강서갑에서 뭐 하는 데에 도움을 드렸을 뿐 그러나 이제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진짜 누구를 뭐 지지하고 뭐 그런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 아는 정말 친한 누나 지원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죠.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냥 경황이 없는 와중에 더 경황 없는 선우 누나를 좀 도와드렸을 뿐 네. 그러나 이건 뭐 제 사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현명한
타당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아니, 합니다. 저기 뭐야 금태섭 의원님이랑은 뭐 사전에 좀 뭐 친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뭐 좀 안면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면 전혀 몰랐던 거예요? 누구요? 금태섭 의원이요. 누구요? 아 예. 누구요? 대답이 됐습니다. 대답이 됐어요. 차라리 내가 아 대답이 됐어요. 정영희 씨가 지금 뭐라고 옹알이를 한 거예요? 예. 또 이걸 가지고 잠깐만요. 요걸 가지고 또 종편에서 또 요것만 잘라가지고 네네. 뭘 막 또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 금태섭 의원님과 아무 뭐 이런 악감정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저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비례정당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한국당을 미래통합당이죠.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선관위로부터 정당 등록이 된 상태죠? 네. 허가가 됐죠. 예. 네, 등록된 상태예요. 근데 이 당이 왜 위헌 판정을 받지 않았을까? 아예 애초에 신청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말씀이죠. 신청을 한 상태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얻었는데 위헌 정당으로 판단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위헌 정당으로 판단이 된다면 의원직을 상실을 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네. 제가 어제 정당법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 정당법 제15조에 따르면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형식적 요건이 구비가 되면. 그런데 그 형식적 요건이 무엇이냐? 명칭, 소재지, 대표자 간부, 성명 주소, 당원 수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당원 수에 관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이고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 이런 게 형식적 요건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에서 이런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다면 관할 선관위는 거부하지 못하는 게 일단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인터뷰들을 봤는데 뭐 시도당의 주소지가 옛 자유한국당과 동일하다라던가 아니면 울산에 있는 어떤 허허 벌판 위에 창고 같은 곳에 사무실이 있다. 이게 어떻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선관위 입장은 그 옛 자유한국당과 같은 주소지는 맞는데 층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통과를 시켜야 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에서 중앙선관위의 등록 처분에 대해서 이걸로 인해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하면서 헌법소원 심판 낸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다만 여기서는 실질적인 요건은 이제 심사 대상이 아닌 거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어떤 그런 선거 제도의 취지를 잠탈해서 국민의 뭐 선거권을 침해한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판단 대상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일단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 실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투느냐 이것은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그 2014년도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일단 헌법 8조 사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이제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건데. 아니 근데 통합진보당이 어딜 봐서 위헌 정당입니까? 그쵸. 저도 사실은 그 뉴스에서 처음 2014년도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라고 굉장히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어떻게 판단했냐.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함은 다수를 그러니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이 될 수 있는데 그 민주적 기본 질서는 뭐냐면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인데 구체적으로는 국민 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제도, 복수 정당 제도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통합진보당이 그거에 위배됐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저는 이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북한에 대한 어떤 적화 통일을 꾀했다 그런 정당이었다 아르오 활동 이런 거가 이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로 자체가 없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입증이 안 됐었던 네.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라서 이제 이 미래한국당 사건을 보면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이제 대의민주주의에
하고 있고 따라서 민주적 선거제도의 정립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필수적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래한국당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러한 선거제도의 정립과 관련해서 어떤 위헌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상의 선거제도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평등선거의 원칙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등선거는 1인 1표 원칙에 따라서 모든 선거인이 평등하게 1표를 행사하고 그렇죠. 1인 1표 원칙에 따라 모든 선거인의 투표의 성과 가치도 평등한 선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의석 계산기라는 게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의석수 계산이 복잡한데 어떤 복잡했죠. 보도자료를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미래한국당에 있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 표가 0.4표가 된다 이런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거는 평등 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위헌 소지는 있다고 보지만 이거는 이제 정부가 국무회의의 그 심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행될 것인가 그거는 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당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정당이 어떤 정책적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라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임을 결성한 게 정당인 것인데 지금 뭐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의석 따먹기, 지금 선거법에서 비례정당의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지금 창당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정당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미래한국당이 만약에 정말 비례투표에 순번을 올리게 되면 네. 민의가 왜곡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 정당의 가치라든가 목적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형식적으로는 그냥 다 이렇게 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미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선거법이 뭐 꼼수다라고 하면서 그 꼼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섰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에 이 설립이 되었던 어떤 목적이라든가 동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정당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민주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표의 등가성. 그렇죠. 동등한 가치에서 등가성. 근데 나는 한 표고 어떤 사람은 0.6표고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거는 표의 등가성이고 뭐고 그냥 정당 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비례 의석수를 저쪽으로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으로 활동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지금 문제는 헌법소원을 했는데 헌법소원은 결론이 빨리 안 나요. 그러네요. 그런데 하나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선거 전에 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가처분 신청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굉장히 그 표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가처분이 나오면. 아니 이제 효력 자체를 아예 정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소원을 넣으면서 정당 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등록을 했는데 그 등록된 효력을 정지해 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록된 걸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비례 명부에 빠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선거 직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3월 중순이라도 네. 비례명부가 나오기 전이라도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시는 것. 네. 그게 저는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의 정당 등록 결정이라는 어떤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선거권 등이 침해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당법상에는 그 중앙선관위의 경우에는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뭐 인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형식적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이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의 그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독자적인 조직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게 실질적 요건이지만 그걸 전제로 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정한 게 형식적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도당의 경우에 어떤 사무실을 보니까 옛 자한당의 어떤 국회의원 사무실을 동일한
주소지로 갖고 있는 그런 시도당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이게 과연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정당법에 따르면 한 사람은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인이 2개 이상 당적을 가지게 되면 되게 엄격하게 처벌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뭐 1년 이하의 징역인가 이렇게 처해지는데 만약에 지금 설립된 그 한국당. 미래한국당 너무 헷갈려. 이름이 여기 헷갈리시죠? 네. 아니 이게 나라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나라가 있으려면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정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이 있으려면 그 정당의 강령, 당원, 당규 이런 것들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리적으로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돼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국민에 해당하는 정당인 당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각 시도당별로 1000명이라고 하는 그 당원을 갖췄는가라고 하는 점인데 지금 이 미래한국당이 설립되었을 때는 어떻게 설립됐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약간 주도적으로 설립해가지고 거기에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을 저쪽으로 막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 물론 이건 추정이긴 하지만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미래한국당에 동원된 뭐 당원으로 동원된 사람이라든가 가입된 사람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도 자유한국당 통합당인가요? 미래통합당은 뭐?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과 같은 당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중 이 정당에 이중 등록 못한다라는 그 정당법에 따르면 어느 한쪽의 그 정당은 말소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미래한국당의 네. 정당 당원들은 사실은 거의 없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 어제 그 정봉주 의원께서 뭐 이중당적도 괜찮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전혀 법에는 법에는 안 이중당적이 되는 거죠. 금지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당법에는. 그 정봉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 이게 누가 고소고발해가지고 뭐 혐의점을 찾아가지고 까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되니까 이중등록도 오케이다라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아니지 그거는. 예. 그러나 어쨌든 정당법에서는 예, 예. 금지하고 예, 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그 어제 방송 저는 잘 법을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이중당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어느 한 당적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딴 당적이야. 그러면 그 당적 포기해야죠. 탈당해야죠. 맞아요. 그리고 새로 입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 예. 양다리는 연애나 정치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좀 말씀드려야 됩니다. 예. 아니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예. 이게 헌법 소원을 하더라도 진작에 좀 했었어야 되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뭐 자유한국당, 아니 그러니까 뭐 미래통합당이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꼼수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고 선거가 거의 이제 코앞이라고 봐도 네. 과언이 아닌데 네. 이제 와서 다시 헌법 소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도로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재 침해가 진행중이거나 발생되어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준비 중인 상태에서는 아직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제 헌법소원을 바로 제기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있고요. 네. 이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의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 침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침해의 현재성이 충족됐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 거고요. 네, 네. 이 시기가 오기까지를 기다릴 기다릴 수밖에 걸로 없었던 받아들여야 거죠. 되는 네, 건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네. 이제 그러면 문제는 이 정당 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과연 이게 뭐 인용되거나 기각되거나 결정을 뭔가 해줄 거냐? 결정을 해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무리가 있어 그러니까, 보인다. 네,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선거 직전에 판단이 나오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그 뭐 정당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헌법소원이라든가 재판부에서 개입을 안 하려고 해요. 네네네. 예, 이거는 최대한 그 정치라든가 이런 정당이나 이런 것들은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법원이 개입을 안 하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은 이것은 국민들의 심판, 선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심판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사법 자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사실 이렇게 해서 선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미래한국당이 한 20석 가져갔다고 쳐봐. 이 상황에서 헌재가 심판을 개시해가지고 당신들 위원정당이야. 땅땅땅. 의석 다 제로야. 땅땅땅. 이렇게 아유.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의 기득권 체계를 보면은 못하죠. 그렇게 그건 기왕에 진짜. 뽑혔는데 그걸 엎어버린다? 그거 쉽지 않을 그건 것 같아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하의 헌재도 그렇게 못할 네, 겁니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도 선거 전에 어떻게든 그 결정을 봐야 돼요. 되려면 선거 전에 돼야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예. 근데 그렇게는 또 쉽지가 않아 보이고. 쉽지가 않아 보이죠. 예. 그렇게 하긴 어렵고요. 결국에는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선거 전략, 그러니까 뭐 연합정당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플랫폼 정의당이나 시민정당을 민주당이나 만든 비례대표에 대해서 연합을 해야 네, 된다. 그런 어떤 다른 어떤 선거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어떤 대응하는 어떤 전략을 가진 상태에서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지금. 정의당이 끝까지 굽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같이 민주당이랑 연합을 해가지고 비례에 대해서. 저는 어때요? 오히려 저는 정의당이 이것을 받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받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정의당은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이 선거법 취지가 그거잖아요. 군소정당에게 표를 돌아가게 하고 예. 기본적으로 국민이 가지고 있는 표의 등가성을 보장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원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연합정당에 민주당이 같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비례 의석수를 6석만 가지는 기본적으로 가지는 대여석만을 내고 네. 나머지는 다 다른 군소정당에게 포기하겠다, 양보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정의당으로서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가져간다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정의당을 포함해서 다른 군소정당이 그 연합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경쟁을 하자라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더 이 선거법에 이 왜곡된 그러니까 미래 뭐예요? 한국당?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에요? 뭐 이런 연기하는 아니, 거야 뭐야? 진짜 몰라요. 비례정당이 미래한국당이고 비례정당이 본정당이 미래한국당? 헷갈린다. 원래가 진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네, 그게 비례정당.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 이제 비례정당이고. 이름이 예. 똑같아. 똑같이 뭐 그냥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미래통합 1, 미래통합 2 이렇게 하던가. 아무튼 저는 지금 헷갈리는데. 돌아왔네. 김남국이 돌아왔네. 아니 좀 헷갈리는데 또 요거 종편에서 또 잘라가지고 쓸까 걱정되네요. 이게 지금 네. 저는 좀 헷갈리는데 네. 이게 지금 민의를 왜곡하잖아요. 네. 그러면 연합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어떤 선거적으로 어떤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왜곡된 민의를 막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치적 명분이 있기 때문에. 입장에서는 결국 그렇게 비례당을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결코 그렇게 비난을 해왔는데 미래통합당에서 그렇게 비례정당을 만들었다 비난해왔는데 정의당 입장에서 그걸 또 수용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건 또 그거하고는 다른 달라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못 얻는 의석수를 만드는 그런 어떤 위성정당, 자회사, 자매 정당 이런 꼼수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민주당이 개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원래 뭐 보장을 그림상은 했던 그런데, 그것만 하고 예. 나머지는 다 군소 정당에 양보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미래통합당이 하겠다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죠. 만약에 이제 그래서 뭐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헌재가 선거 전에 위성정당 다 아웃 이랬을 경우 그러면은 미래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위성정당도 아웃되는 이 걸까요?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아니고요. 그 민주 진보 진영의 연합정당.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당들은 네. 해당되지 않는다. 미래한국당은 누가 보더라도 위성 비례정당인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민주진보 진영에서 만들고자 네. 하는 그런 당들은 전혀 아닌 거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 아예 지금 이해찬 대표가 그래도 비례를 위한 당이지 않습니까? 저는 좀 사실. 저는 좀 다른 솔직히. 생각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그거는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그건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민주당이 자기 비례 의석수를 가져가기 위해서 뭔가 정당을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민주당의 비례정당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서면 구분을 선생님. 확실하게 지어야 돼요. 네. 네, 서면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선거법을 연동형 비례제로 개정한 이유는 군소정당의 경우에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의회에 진출하는 대표자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1인 1표의 가치를 좀 더 견고하게 실현을 하려는 것인데 이제 미래한국당이 거대 정당이 여기에 개입해서 완전히 선거 제도를 왜곡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위헌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위헌성이 있다고. 네, 이거는 미래한국당의 경우에는 있다고 보여지고 네. 이게 이제 해산될지 뭐 등록 취소가 될지 이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비되는 정당으로서 이제 선거 연합 정당 또는 시민사회 정당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여러 변호사님들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것도 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이랬는데 일단 선거 연합 정당의 경우에는 정당들이 모여서 비례 후보를 내 가지고 명부를 별도로 만들어서 일단 비례 그 선거에 참여를 하고
의석수를 확보를 한 다음에 다시 각자의 정당으로 돌아가자 이거잖아요. 네. 그걸로 보이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정당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뉴질랜드에 있었던 그 연합 정당은 여러 정당이 연합한 뒤에 선거가 끝나면 의석수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정당을 만들어서 이후에도 하나의 당으로 활동하는 어떤 독립적 조직으로서 활동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선거 연합 정당의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위헌성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오히려 어떤 미래통합당의 어떤 그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미래한국당의 공권력 행사는 아니지만 이거야말로 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저항권의 행사다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과연 지금 우리 현행 선거법상 맞는 것인지는 저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조차도 연합 정당의 검토를 해야 경우에는 된다. 그리고 시민사회 정당의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이거는 무방하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정당은 그렇죠. 무관하지만 이거는 별로 그건 전혀 연합하는 문제될 게 것도 이게 없죠. 다시 그러니까 한번 정당이 해석해야 된다. 모여서 예. 정당들이 모여서 이 정당으로 그냥 아예 끝까지 그러니까 독립된 조직으로서 같이 가는 거는 저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선거 끝난 다음에 다시 찢어져서 각자 정당에 돌아갈 목적으로 그 정당을 만드는 거는 과연 법적으로. 현행 선거법상 이게 가능한 일인가 법 개정이나 어떤 다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충분히 그런 생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당들이 활동을 하다가도 그 안에서 해체 모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 제일 잘하시는 분이 안철수 전 대표님. 그러니까 비례당 네. 같은 경우 그 선거 끝난 다음에 그 당선된 의원들을 다 말하자면 출당을 시키는 거야. 그럼 그 출당된 의원들이 의원직은 유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각자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당에 가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나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소재인 변호사님 생각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의석수를 왜곡하는 게 아니라 의석수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한 어떤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형태의 정당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선거법에 위반되는 건지 아닌지는 좀 더 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플랫폼 정당 같은 경우는 그걸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플랫폼 정당도 비슷하죠. 플랫폼 정당도 시민사회 단체, 민주진보 개혁 세력, 그 다음에 다른 정당에게도 문호를 딱 열어놓고 두 있기 개 당이에요. 때문에 민주당하고 정의당. 네, 그래서 문호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플랫폼 정당이나 뭐 진보 민주진보 진영의 연합 정당이나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면은 네. 그런 플랫폼 정당이나 이런 시민사회에서 만든 정당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각자 찢어져서 돌아가나요? 자기 정당으로? 그거는 돌아간다라고 뭐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정당이라고 하는 이 지금 플랫폼 정당이나 아니면은 뭐 연합 정당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진보적 가치, 정치에 있어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뭐 진보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노동 존중 뭐 그리고 우리 기득권을 위한 어떤 그런 사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평균인 그 보편적인 보통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사회 질서와 뭐 복지 이러한 것들을 정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쳐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해서 하나의 정당으로서 똘똘 뭉쳐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정당으로 유지해서 갈 수도 네, 있다. 네, 있다고 보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선거 결과 나오면은 그다음에 뭐 위헌을 따지고 이러는 거는 뭐 물 건너갔다고 보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판단을 받으려면 선거 전에 받아야지 그 이후에 받으면은 엎을 수가 없어 헌재가 천하의 헌재라도 엎을 수가 부담되죠. 없다는 예. 점. 예,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플랫폼 정당은 음. 그 발기인 총회를 한 걸로 음. 예. 네. 아까 저녁 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여기까지 하고 신천지 얘기 좀 한번 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주제 하나 예. 더 그러시죠. 네, 예. 정리했는데 근데 안 하는 게 좋으면은 그냥 하지 말자고 아니, 말씀해 하세요. 주세요. 해주세요. 예, 준비하시면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도 반론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미래 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패스트 선거법 개정 자체가 잘못됐다. 시작부터 왜냐하면 잘못됐다는 시작부터 얘기죠? 잘못된 예. 것이다. 패스트 트랙도 잘못됐다. 근데 우리는 반대했다. 그런데 반대한 게 통과했으니까 그 잘못된 개정을 통해서 개정된 법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니까 미래한국당을 비례정당으로 만든 거는 정당하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시작은 또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 작년 4월에 국회에서 있었던 그 폭력 사태.
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사보임 되는 게 그 임시회기 중에 사보임 된 게 불법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이루어진 패스트트랙과 선거법 개정도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미래한국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때의 사보임이 적법했냐 위법했느냐에 대해서 1차적으로 국가기관의 판단이 나왔는데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시킨 건 적법할까요? 위법할까요? 국가기관의 판단이 한 번 나왔어요. 적법하다. 적법하다고 판단이 네, 나왔어요. 예, 적법하다 근데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관심을 갖고 있었던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많이 다루지를 않아서 그러네요. 너무 당연하니까. 아니에요. 적법하게 너무 근데 당연해서. 나도 이건 적법하다고 도대체 생각하고 이미 있었는데. 다 이걸 도대체 얼마나 뭘 이야기. 그런데 이미 다 그렇다면 적법. 적법하다면은 지금 미래한국당이 이렇게 선거법 개정이 위법하다고 하면서 미래한국당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법하다는 그런 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또 목소리는 당연히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국 미래통합당 얘기는 우리의 협의 없이 선거법을 특화시켰으니까 우리는 그렇죠. 꼼수를 쓸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그런 내용으로 좀 건데 정리가 이제 간단하게 되겠네요. 수백 정리를 번 들었던 거죠. 하면 그 국회법 48조 6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억을 잠시 되살려 보시면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임시회의 경우에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는 의미는 네. 국회법 개정 취지나 그 이후에 국회의 선례를 이제 살펴봤을 때 동일 회기에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지 다른 회기에 개선하는 거는 괜찮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2018년 정기회에서 사개특위위원으로 개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 2019년 4월에 임시회에서 그 사보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법하다. 따라서 문희상 의원이 이 의원들에 대해서 사보임 행위를 한 거는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그런 검찰의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의미로 국회에서 폭력 사태를 행사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사실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고 뭐 이건 또 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요. 그리고 그러한 그 위법적인 공선법 개정에 또 저항해서 이렇게 미래한국당을 설립한 것이다라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이게 알겠습니다. 그 2012년도에 그 통합민주당, 그러니까 통합해서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필패다라고 하면서 통합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많은 뭐 원칙론자들 원칙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대표적인 원칙주의자인 노회찬 대표님도, 노회찬 의원님조차도 선거에서 승리해야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맞죠. 맞는 얘기죠. 예. 통합과 관련된 선거 연대를 논의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가설정당. 그러니까 임시로 정당을 집을 짓고 거기에 연대할 사람들이 다 모두 모여가지고 똘똘 뭉치자라는 지금 말하는 연합정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노회찬 의원, 그 원칙주의자인 노회찬 의원님조차도.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네, 시민사회단체나 그 뭐 플랫폼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연합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미래통합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꼼수 정당이 아니라 정말 민주진보 진영이 원래 가져가야 될 그 의석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명분도 있고 실리를 가져가기 위한 그런 정당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뭐 민주당이 비판했던 위선 정당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좀 이것이 성공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성공하려면 첫 번째는 정치적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정치적 명분과 실리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통합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이 정당에서 어떤 사람을 비례 후보로 추천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